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7강. 생명체의 역사에 화학진화는 없다. 현대는 전자공학의 시대입니다. 원자 속에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러더포드에 의해서,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톰슨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핵과 전자는 각각 양전기와 음전기를 띠고 있고 질량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전자의 특성을 생활에 이용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을 의미합니다. 자연과학에서 빛의 성질을 설명할 때 빛은 이중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두 성격이 하나의 실체에서 나올 때 쓰이는 말로 입자성과 파동성이 그것입니다. 입자성이란 구슬이나 콩처럼 무게와 부피가 있고 운동량도 갖는, 다시 말하면 공간에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입자는 공간의 보관이나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동성은 사람의 노랫소리, 음파처럼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는 성질입니다. 소리는 공간으로 퍼져나가므로 저장이 불가능하고 보관했다 다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파동성은 공간에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명제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에서 동시적으로 나올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빛은 두 성질을 나타내며 그것들이 실험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의 특성을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입자설로, 또 어떤 경우에는 파동설로 설명합니다. 두 성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이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빛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저자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교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이중성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과학의 입장입니다.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화학 전문 용어 중에 편재화, localization, 비편재화, delocaliza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재화란 전자가 어떤 한 포인트의 입자처럼 존재한다는 것이고, 비편재화란 포인트에 존재하지 않고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금속에 강한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입자가 전자라는 입자에게 운동량을 전달하여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전자의 편재화는 입자성 개념입니다. 그러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생성하는 결합 방식을 설명할 때는 확률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름처럼 퍼져 있는 두 전자 구름이 겹쳐서 한 결합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퍼져 있는 구름이란 비편재화 개념입니다. 전자의 이 두 성질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과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서 화학진화를 주장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원자, 분자, 아미노산, 단백질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은 현대 과학에 없습니다. 저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원형질, 원핵세포, 진핵생물, 원생생물, 척추동물, 포유류, 사람. 화학에서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니 매우 매끄럽고 순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의 설명처럼 각 단계는 현대인이 유일하게 믿는다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시리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주의자들은 저 모든 과정을 어느 한 단계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화학진화라는 용어 하나로 뭉뚱그리고 넘어갑니다. 과학에 그런 편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화학진화라는 과정은 흡사 밤하늘의 밝은 별 몇 개를 모아 선으로 연결하여 별자리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전설을 붙이고 온갖 신비를 부여하여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과 같습니다. 저 시리즈는 과학세계에 없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8원핵세포에서 9 진핵생물에 이르는 단계는 생명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생명이라는 신비의 출현과 본질을 어떤 철학으로, 어떤 신학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저들의 논리가 타당한 것이라면 생명의 선구 형태, 프리커서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 화학진화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것, 과학은 이런 편리한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나열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두 종류 생명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실험으로 존재가 확인되고 그것들의 성질이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빛이나 전자의 본질도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이 저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천하의 철학, 신학의 대이론가라 할지라도 저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살표로 이어놓으니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를 과학이라는 도구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단계가 설명이 불가한 무관한 것들의 나열입니다. 다윈은 쿼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화학진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 시리즈의 끝자락에서 거북이 등껍데기 무늬가 다른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발적 변화는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저 모든 단계는 스스로 질서를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연 원리의 역행입니다. 미시세계를 다루는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주의자들의 사고방식, 저 시리즈는 완전 설명 불가한 것들의 나열입니다. 본 저자는 이 편리한 사고방식을 진화론주의 또는 바리새파적 사고라고 칭합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의 사고틀은 합리적 논리도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공리공론입니다. 제1강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은 다윈의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이었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 한둘에 집착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시면 다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다윈의 진화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저자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큰 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강론으로 들어가 각 챕터의 내용으로부터 종의기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